자녀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집을 떠난 후 남편과 단둘이 식탁에 앉았을 때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던 경험. 거실에 둘만 있는데 침묵이 흘러서 불편했던 순간, 주말에 자녀 없이 둘만 있으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던 기억. 이런 일로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신 53세 아내분의 사연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셨는데 딸은 2년 전에 결혼해서 나갔고 아들은 작년에 취업하면서 회사 근처로 이사 갔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된 거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대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 하고 기대도 했답니다. 조용한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학교 얘기, 친구 얘기, 회사 얘기를 하느라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게 됐답니다. 아내분이 오늘 날씨 좋더라 라고 말을 꺼내면 남편은 그래 라고만 합니다. 저녁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긍지라고 하세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자녀들 얘기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딸 성적이 올랐대, 다들이 요즘 친구 문제로 고민이래, 다음 주에 학부모 상담이래 이런 얘기들로 부부가 소통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으니 그런 공통 화제가 사라진 겁니다. 남편의 회사 일은 잘 모르겠고 남편도 아내의 일상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둘 사이에 대화 소재가 없는 거예요. 주말이 더 힘들었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자녀들 학원 데려다주고 축구 경기 보러 가고 가족끼리 외식하고 영화 보고 바쁘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주말에 할 일이 없어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마주 앉아 있는데 오늘 뭐 할까? 라고 물어도 남편은 글쎄 라고만 하십니다. 결국 남편은 TV를 켜고 아내분은 핸드폰을 보고 각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명절이 제일 실감 났답니다.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아이들 세뱃돈 챙기고 새 옷 사주고 큰 상 차려서 가족이 함께 먹고 시끌벅적했는데요. 작년 추석에는 딸은 시댁에 가고 아들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면서 잠깐만 들렀다 갔답니다. 명절 아침에 남편과 단둘이 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먹는데 너무 썰렁하고 쓸쓸하더래요. 우리가 뭐 하러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부부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25년 동안은 자녀의 부모로서 만났습니다. 엄마와 아빠로서 대화하고 부모로서 협력하고 아이들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만 마주하게 되니까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25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내분이 둘이 여행이라도 갈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좋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계획했어요. 막상 여행을 가니까 더 어색했답니다. 호텔방에 둘만 있으니 할 말이 없어요. 관광지를 돌아다닐 때도 침묵이 흘러요.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먹기만 하고요. 예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할 말이 없더래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아내분은 더 우울해졌답니다.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도 비슷하다고 하더래요. 자녀가 독립한 친구들은 다들 남편과의 대화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답니다. 우리 남편도 그래. 자식들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 나는 차라리 남편이 없을 때가 더 편해. 요즘 남편 얼굴 보기가 싫어 이런 얘기들이 나왔대요. 아내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을까요? 우리가 남이었나요? 자식만 키우느라 부부관계를 소홀히 한 걸까요? 이제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비슷한 사연이 또 있습니다. 55세 아내분인데 이분은 외동아들을 키우셨어요.
아들이 유학을 가면서 갑자기 빈둥지가 됐답니다. 아들이 공항으로 떠나던 날 집에 돌아와서 아들 방문을 열어봤는데 텅 비어 있더래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기쁜 마음 반, 슬픈 마음 반이었어요. 저녁에 남편과 둘이 밥을 먹는데 예전에는 아들이 가운데 앉아서 이것저것 얘기하면 부부가 그 얘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이제는 마주보고 앉으니까 어색하더래요. 남편이 아들 잘 갔겠지 라고 했고 아내분이 그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날 밤부터 집이 너무 조용했대요. 예전에는 아들이 방에서 음악도 틀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전화도 하고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아내분은 적응이 안 됐답니다. 저녁 준비할 때도 자동으로 3인분을 하려다가 2인분으로 줄이고 반찬도 아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려다가 멈추고 빨래를 하다가도 아들 옷이 없어서 허전하고요. 남편은 오히려 편해 보였대요. 이제 우리 시간 생겼네, 좋지, 라고 하시는데 아내분은 전혀 좋지 않았답니다. 30년 가까이 엄마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니까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았대요. 우울증까지 왔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아들 도시락 싸고 아침 챙기고 등교 준비시키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남편 출근 준비만 하면 끝입니다. 남편이 나가면 집에 혼자 남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는 게 전부예요. 오후가 되면 너무 외롭고 공허하더래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반가워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웠답니다. 남편이랑 뭘 얘기해야 할지, 저녁은 뭘 먹을지, 저녁 먹고 나서 뭘 할지 막막했거든요. 남편한테 나 요즘 너무 우울해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이제 편하잖아. 아들 뒷바라지 안 해도 되고라고 하더래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당신이랑 둘이 있으면 할 말이 없어서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놀라더니 이내 화를 내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야? 그 후로 부부 사이가 더 어색해졌답니다.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는 더 줄어들고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또 다른 사연은 57세 부부인데 두 딸을 다 결혼시키고 나니 빈둥지가 됐답니다. 큰딸 결혼식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작은 딸이 아직 있으니까요. 근데 작은 딸마저 1년 후에 결혼하고 나니 정말 허전하더래요. 딸들이 명절이나 주말에 가끔 들르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사위들도 데리고 오니까 오히려 더 어색하고요. 딸들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 엄마 아빠보다 남편이 우선이더래요. 이 부부도 대화가 사라졌답니다. 30년 가까이 딸들 얘기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큰애가 어떻고 작은애가 어떻고 하면서 대화했는데 이제 그 주제가 없으니 할 말이 없어요. 남편은 퇴직도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니 둘 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은 늘었는데 대화는 오히려 줄어든 거죠. 남편은 TV만 보고 아내는 딸들한테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부부끼리 대화하는 것보다 딸들과 연락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빈둥지 증후군이 단순히 자녀를 그리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가 떠나면 부부 사이의 대화가 사라지는 걸까요?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부부관계의 매개체 상실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통해서만 소통합니다. 자녀가 대화의 주제이자 연결고리였던 거죠. 자녀가 없으면 연결고리가 끊기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부부로서의 정체성 약화입니다. 오랫동안 부모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니 부부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졌어요. 엄마와 아빠로는 익숙한데 남편과 아내로는 낯선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공통 관심사 부재입니다. 자녀 양육 외에 부부가 함께 즐기는 활동, 공유하는 관심사가 없었어요. 각자의 세계만 있고 교집합이 없는 거죠. 네 번째 원인은 감정적 친밀감 부족입니다. 오랫동안 부모 역할에만 집중하느라 부부 사이의 감정적 교류를 소홀히 했습니다. 서로의 감정, 생각, 꿈을 나누는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원인은 역할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입니다. 자녀가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이후의 부부 관계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닥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의사소통 기술 부족입니다. 자녀 관련 정보 교환은 했지만 진짜 대화 기술은 부족합니다. 감정 나누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같은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일곱 번째 원인은 개인적 성장 정체입니다. 자녀 양육에만 매진하느라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멈췄어요. 새로운 경험, 배움, 도전이 없으니 나눌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빈둥지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세요. 외롭고, 공허하고,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남편과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두 번째 단계, 부부로서의 관계를 재정의하세요. 우리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 부부예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해요. 라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부부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공통 관심사를 찾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요리, 여행, 운동, 원예, 봉사활동 등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공통 화제를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 같은 걸 정해서 온전히 둘만의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핸드폰도 치우고, TV도 끄고, 오로지 대화만 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 대화 주제를 다양화하세요. 자녀 얘기만 하지 말고 본인의 감정, 꿈, 추억, 미래 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어? 요즘 뭐 하고 싶어? 우리 10년 후에는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여섯 번째 단계, 개인적 성장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나눌 이야기가 생깁니다. 오늘 요가 수업에서 이런 걸 배웠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단계, 작은 일상을 함께 하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장 보기, 산책하기, 함께 요리하기 같은 작은 일상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세요. 여덟 번째 단계, 부부 상담을 고려하세요. 혼자 힘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부 상담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단계, 자녀와의 관계도 재정립하세요. 자녀가 독립했다고 관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세요. 하지만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세요. 열 번째 단계, 인내심을 가지세요.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 어쩌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 변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4세 부부인데 두 자녀가 독립한 후 심각한 빈둥지 증후군을 겪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가 부부로서 함께하고 싶은 활동 10가지를 각자 적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등산, 여행, 맛집 탐방 같은 걸 적었고 아내는 영화 보기, 전시회 가기, 요리 배우기 같은 걸 적었어요. 그 중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으니 여행과 맛집 탐방이 겹쳤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 국내 여행을 다니기로 했어요. 여행지를 정하고 맛집을 찾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도 사진을 보면서 그때 그 음식 맛있었지, 다음에는 저기 가보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공통의 경험과 추억이 생기니까 대화 소재가 생긴 거죠. 지금은 1년에 해외여행도 한 번 가고 등산 동호회에도 함께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빈둥지가 오히려 기회였어요. 우리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56세 부부인데 외동딸이 결혼한 후 대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몇 달간 힘들게 지내다가 아내분이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여보,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의 꿈은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편지에 썼어요. 남편이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답니다. 본인도 같은 생각이었대요. 부부인데 서로를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부터 부부가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 꿈, 지금의 고민, 미래의 계획 등을 나눴답니다. 몇 개월 후에는 서로가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졌대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꿈이 있었구나 하면서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부부 관계가 신혼 때보다 더 좋다고 하세요. 젊었을 때는 서로를 제대로 몰랐어요. 지금이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빈둥지 증후군, 이건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부모 역할에서 부부 역할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인생의 이막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진짜 부부로 거듭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 안 하는 30대 자녀 때문에 매일 싸우는 50대 부부의 현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